네, 안녕하세요. 태양김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보조지표에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라고 하면 네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추세지표, 네, 모멘텀, 가격, 시장 강도. 이게 총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개 지표로 나뉠 수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사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추세, 모멘텀, 가격. 사실 어떤 주가의 방향과 그 강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지표를 알고 있진 않고요. 내 주식들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어떤 지표들이 도움이 될까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었는데 결국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쓰는 지표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종합 차트에서 차트를 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캔들을 연속해서 연결해 주는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네, 5일선 5일, 20일, 30일, 60일, 120일 만약에 분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네, 이렇게 네, 3분봉 차트로 혹은 5분봉 10분 하나의 캔들이 의미하는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1분으로 한다면 1분 동안 움직인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캔들로 의미한 한 것이고요. 이렇게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하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분기별로 캔들이 나누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당연히 5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 분홍색이고요. 20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기간은 본인이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고 라인의 두께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일선은 3포인트로 그리고 21선은 5포인트로 조금 두껍게 해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5일선과 21선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하게 내가 자주 봐야 되는 그런 흐름도는 조금 더 진하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마 확인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을 클릭하시면 여기 지표 추가가 보입니다. 지표 추가해서 볼린저 밴더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지표가 이 차트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난해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볼린저 밴더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표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을 지우고 지금 볼린저 밴더만 나오게끔 확인을 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 빨간색 라인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도, 한계치, 임계점을 표시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기 이 연두색 라인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임계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 평균을 이렇게 그어진 게 볼린저 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들은 사실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주 육안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UI가 잘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인 거죠. 근데 이 캔들이 이 기준점보다 점점 올라가다 이 상단에 있는 볼린저 밴더 상한선을 넘게 되면 보시다시피 다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점점 이 중앙 라인 쪽을 가다가 다시 이 볼린저 밴더 상단을 찍게 되면 하락하고 근데 이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상승하는 캔들이 그려졌죠. 이때는 볼린저 차트상에서는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고 이제 다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균치를 가지고
그려놓은 밴드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 RSI. 자, 필요 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 지표로 많이 보여지는데, 모멘텀은 이제 주가의 가속도겠죠. 쉽게 본다면 전일 고가와 저가를 가지고 그 선을 이루었더니 이런 식으로 이 주식의 추세,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고, 특정한 어떤 라인선 위로 만약에 강력하게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과도하게 과매수가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70을 무조건 넘었을 때 과매수 됐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수치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나의 기준에서는 이 수치가 50이 맞겠다 혹은 60이 맞겠다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절대값이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조금 더 RSI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MFI라고 하는 이 머니 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보시면 차트가 좀 비슷해 보이죠? 이 RSI에서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평균 가격에서 거래량을 곱한 값이 이 MF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I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일반적으로 RSI보다는 MFI를 많이 보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본인이 매매를 하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SI는 지우고 MFI만 놔두고요. ADX는 같이 볼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DMI. DMI를 보면 이제 DI 플러스가 있고 DI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또한 주식의 가격의 추세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라인의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 DMI 지표를 보신다면, 이 DMI 지표는 이제 ADX 지표가 합쳐진 거죠. ADX 지표가 이 녹색 선이고요. 보시다시피 위에 ADX 라인과 밑에 DMI에서 ADX가 표시하는 그래프는 똑같죠. 근데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쉽게끔, 일반적으로 ADX 이 라인이 DI 플러스 라인을 넘어서는 이 시점, 이 크로스 라인, 이 크로스 시점이 상승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이 DI 플러스 라인이 ADX와 이 골드 크로스 하는 이 크로스하는 순간을 저희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쯤, 네, DI 플러스가 ADX와 이제 크로스 되기 전점부터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샀다라면, 네,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DI 플러스 라인이 ADX 선에서 이탈되는 순간부터는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 그 다음부터 다시 점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MI 지표를 보시면 어느 시점까지 상승하고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하락하기 때문에 익절 혹은 손절해야 됐다라는 예상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네, 파나볼릭인데, PASAR이라고 이제 키움 증권에서는 검색을 하게 되면, 네, HTS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지표가 보이는 게 보일 텐데,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생성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파나볼릭 지표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추세의 전환의 신호를 포물선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완곡하게 포물선을 그려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점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AR 위쪽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이 포물선을 통해서 주가의 이동 방향과 어떻게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 그리고 보조지표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진 현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변수에 대한 오류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주식 트레이딩은 가장 빠른 대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전체의 방향성을 읽는 부분에서는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매매 방법일 것 같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동향들, 그리고 이 회사의 현재 재무제표 등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큰 주식들의 이동 방향은 아무래도 거래대금과 거래량. 아무리 좋은 보조지표를 그리고 있다 한들 거래량이 없으면 그 주식은 상승할 힘이 없어지는 거고, 거래대금이 몰리지 않는다면 호가창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결국엔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들을 미리 전날 체크해서 주식을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당일날 매수를 할 때는 꼭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꼭 주식을 하시기 전에, 마우스를 잡기 전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칙들을 준수하도록 한번 읽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